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형사 완전 정복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아주 유용한 정보로 법의 미로를 탈출시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복. 가시죠. 자, 여러분 매일 아침 학교 가고 회사 가는 길 바쁘시죠? 롤플레잉 게임의 일일 퀘스트 같은 느낌도 있죠. 늦잠 자서 뛰어가기도 하고, 버스 왜 이렇게 안 와? 갈아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빨간불인데 횡단보도에 내딛는 내 발을 보기도 합니다. 이럴 때 횡단보도에 막 진입했는데 신호가 바뀌어서 사고가 난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사고 안 나면 좋죠. 몸도 너무 아픈데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내가 무단횡단한 건데 신호 위반했으니까 보상금 안 나오겠네. 상식이죠, 그죠? 보통의 상식. 직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잘못이잖아, 네가 책임져. 자, 그런데 이제 법이라는 것은요,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 가치에 따라서 작동하는 알고리즘이 바뀝니다. 자, 오늘 우리는 출근길 교통사고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내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화 경로의 공식을 한번 따져봅시다. 철저하게, 논리적으로요, 똑똑하게요, 스마트하게. 자, 먼저 두 가지 규범적 변수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자, 한 개는요, 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 아시죠? 보험료 맨날 내잖아요, 매달. 그죠? 4대 보험 중에 하나. 다른 하나는 자동차 보험입니다. 종합보험, 책임보험 뭐 이런 거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운전 안 해보신 분들이 있다고요? 학생이라고요?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산재보험이라는 게 근로자가 되면은 자기 소득에서 부담을 하고 납부하게끔 돼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곳으로 이제 그 돈이 모이죠. 자동차 보험은요, 일반 보험회사가 처리를 합니다. 택시는 이제 택시공제, 버스도 버스 공제조합이 있는 곳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학생들, 사회초년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안다고 해도 산재보험도 보험이고 자동차 보험도 보험이니까 둘이 똑같은 구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요, 규범적으로도 그렇고 계산적으로도 그렇고 완전히 다른 함수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출근길에 급해서 신호 바뀌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자동차와 부딪혔다고 칩시다. 여러분 과실을 아주 보수적으로 본다면 70%가 나올 수도 있겠죠. 50%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할까요? 과실 비율에 따라서 비례식으로 전체 치료비가 다 합쳐서 1,000만 원 정도 나왔다, 수리비도 나왔다, 그러면 내 잘못 70%를 뺀 30%만 주죠. 과실상계라고 하는 아주 비례적인 문제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요, 산재보험도 똑같을까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근로자의 과실 없는 산업재해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지 않으세요? 너 과실 있어, 너 과실이 큰 편이네, 그럼 산재 처리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산재를 어떻게 처리하죠? 쉽지가 않아요. 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법적으로 산재보험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의 행동이 고의적인 자해, 산재 타려고 살인이나 상해 같은 중대범죄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과실이 몇 %냐?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왜요? 이건 누가 잘못했냐 따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근로자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보장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산재 처리, 이거는 안 되겠죠. 그죠? 고의적으로 산재 처리하기 위해서 한다, 안 되겠죠. 뭐 허위 부정 실업급여 신청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그게 아니라면요, 내가 출근하려고 막 노력하다가 지각하기 싫어서 막 뛰다가 넘어져서 다쳤어요. 산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렇죠? 뭐라고요? 무단횡단이나 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 위반인데 범죄 아니냐고요? 산재 해주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 그런데 모든 규범이라는 것은 법적 보호 가치를 생각해서 어떤 임계값이 있습니다. 그걸 좀 넘어가야 그때부터는 배제한다, 이런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판례를 좀 보면요, 서울행정법원에서의 판례들을 보면 산재에서 말하고 있는 범죄 행위의 개념을 좁게 해석합니다. 신호위반이요? 위법행위는 맞죠. 그렇지만 산재를 빼야 된다? 이거는 조금 그렇죠. 사고 원인이 오로지 주로 근로자의 범죄 행위, 횡령, 배임, 폭행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고
관련돼서 교통사고가 출근 시간에 발생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의 과실도 있겠죠. 운전자의 과실도 있겠죠. 사회의 교통 시스템에도 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택시기사가 전방 주시 의무라고 할 때는 전방만 보나요? 보통 우리가 보면 전방 차량 3대, 그죠? 4대, 측면 차량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운전을 하죠. 그런 것처럼 측면에서 횡단보도로 뛰어드는 사람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느냐, 뭐 이런 것들도 운전자 과실을 따질 때 고려해 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과실이라는 게 고의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갑자기 차량으로 뛰어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유일한 사고의 원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이 상방과실이 결합된 사고니까 산재 보상은 해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산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과실을 어느 정도 보호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이제 이런 출근 또는 퇴근 시간에서의 사고 발생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첫째, 데이터 확보가 중요한데 요새 블랙박스나 CCTV 개인정보보호법 문제 때문에 안 줍니다. 안 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프라이오리티는 산재에 있습니다. 산재 신고부터 하시고 산재 처리해달라고 하시고 업무과에서 자동차 보험 아니라 산재 처리하겠다라고 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근로복지공단에다가 글을 쓸 때요, 냉정하게 있는 내용만, 수치만, 숫자만 이렇게 딱딱 쓰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다 사람들이 처리하게 되죠. 그 안에 여러 가지 성실성, 또 사고 발생 경위 이런 것들을 좀 구구절절하게 보여도 좋으니까요, 잘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나면 해당 사안 관련돼서 데이터 확보들도 하겠죠. 왜냐, 구상을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블랙박스나 CCTV 같은 것들을 확보해야 될 텐데 이런 것들도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를 좀 덜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산재보상 다 받고 치료비도 다 받고 치료 전액과 월급에 얼마 정도까지 보상도 받고 이러면서 생활이 되겠죠. 또 장애가 남을 수도 있어요. 크게 다쳤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치료도 열심히 받아야 됩니다. 젊다고 대충 받고 해서 장애 생기고 장애를 인정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운동 치료도 해야 되고, 장애로 인해서 젊은 나이에 장애가 발생해갖고 돈 받는 거 좋아할 게 하나도 없어요. 평생 동안 그 장애를 안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젊을 때는 그게 별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10대, 20대 때는요. 근데요, 한 40대 정도 됐는데요, 맨날 거기가 아파. 맨날 거기 때문에 병원 가야 돼. 그 돈을 미리 받아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애가 안 생기도록 병원 치료를 열심히 받는 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산재보상 다 받은 다음에 산재사 안 주는 항목들이 있고 빠진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이제 자동차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청구를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국가는 여러분에게 선보상을 하고 비용 일부 중에 과실상계를 고려해서 택시나 또는 자동차 보험 공제조합 이런 데다가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과실로 인해 깎여야 될 돈 관련돼서는 산재보험이 시스템상으로 흡수를 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내용 잘 이해되셨죠? 법이라는 게 상당히 정교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사회가 좀 더 발전할수록 또 안전해질수록 여러분의 실수 자체를 감싸줄 수 있는 완충장치를 많이 만든다라는 거예요. 신호 지키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고를 당했을 때 당황해서 내 권리가 뭔지를 모르고 신청도 안 하고 포기하는 이런 형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이 내용 기억해 두시고 계시다가 주변에 이런 일이 생기면 야, 그거 산재부터 신청해봐 라고 멋지게 조언해주는 그런 친구가 되기 바라고요. 자, 그 친구, 야, 평소에 너 신호 안 지키지? 신호 좀 지켜. 주변 좀 보고 다녀. 운전할 때도 전방뿐만 아니라 측면도 봐야지. 이런 것들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리를 과학으로 증명해 보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형사 완전 정복 이승우였습니다. 그럼 안녕. 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복.